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근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흥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 접촉한 지역민이 감염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이 일감 몰아주기와 친인척 특혜 채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장흥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산업단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바다에서는 70대 해녀가 숨지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여수 국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점 인근의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정기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입원 환자들까지 집단으로 감염됐는데요.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하고 지역 감염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 국동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병원 출입문 입구에 전신 방호복을 입은 검사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8일 이 병원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가 감염병 취약시설 정기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이 연달아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관계자 139명을 상대로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유흥업소, 요양병원 관련 등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되어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원 환자 전체 139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확진자를 찾았습니다. 입원 환자 상태별 분류 후 소산을 실시하고 코호트 격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2일부터 10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여수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1명입니다. 유흥업소 관련 30명, 마사지업소 관련 4명, 요양병원 13명, 기타 4명입니다. 여수시는 유흥시설 5종 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시민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아직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면회 금지 조치와 주간보호센터 재택보호 실시, 초중학교 3분의 1 대면 수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른 겁니다. 시민의 안전과 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지난 5월 4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실시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주간 연장하여 5월 16일 24시까지 시행합니다. 단 확진자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조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수 지역 유흥업소발 확진 여파가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면서 한 주 더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방역당국과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고흥에서도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토요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2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는 주민 전수검사에서 감염 사실을 알게 된 확진자도 많았고 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도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신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고흥에서는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주민 전수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게 아니라 검사를 받아봤더니 확진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은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된 건지 경로를 특정할 수 없고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완료하였고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들께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전수검사 등으로 확진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는 모두 13명. 5월 2일 이후에 나온 전체 확진자의 30%에 달합니다. 그동안 감염 사실을 몰랐던 만큼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8일 확진된 고흥 55번은 도양읍 전수검사에서 감염 사실을 알게 된 고흥 5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수검사를 벌이는 이유입니다. 10일 0시 기준 고흥군의 검사 건수는 2만 건을 넘었습니다. 고흥 전체 인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46명이 확진됐고 누적 확진자는 59명이 됐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주를 확산세를 꺾을 중대한 고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5매씩 32만 매의 방역 마스크를 배부합니다.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량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주시고 지난 2일 군청 확진자 발생 이후 매일 새 환자가 쏟아지고 있는 고흥.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에 그 접촉자까지 확진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연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사적 모임 6인 이하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개편안을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지난 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장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당초 전라남도는 시범 적용 기간 동안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률 등 방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8명까지 사적 모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데다 5월 들어 도내 1일 평균 확진자 수도 2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여수와 고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만 개편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와 고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일주일 더 유지됩니다. 여수시와 고흥군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5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 등은 100명 미만으로 다시 제한되고 종교 활동은 전체 좌석의 20% 이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산업단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발빠른 진화 작업 덕분에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한편 바다에서는 70대 해녀가 물질을 하다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장 설비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각종 장비들은 새까맣게 그을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여수 산단에 있는 드럼통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9일 아침 8시 반쯤. 소방대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공장 일부만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합기 모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8시 36분 신고 접수돼가지고 9시 5분 완전진화. 기계 내부 마찰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선들은 오늘 지금 합동 감식을 하고 있거든요. 공 등량도 앞바다. 해양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낮 4시쯤 70대 해녀가 바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자 함께 나간 선장이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하지만 물질에 나섰던 해녀는 이튿날 아침 10시쯤 해안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해녀를 병원에 안치하고 숨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외상 이런 게 그냥 입술 정도 좀 이렇게 좀 살짝 터져 있고 그 정도 수준이어가지고요. 그냥 부검은 안 하고 검시만 한다고 합니다. 영광의 한 저수지에선 8일 아침 7시 반쯤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흥 관산에선 승용차 한 대가 전복돼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경찰청이 일감 몰아주기와 7인척 특혜 채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종순 장흥군수와 장흥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은 정종순 장흥군수 취임 후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업체 한 곳과 109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11월부터 조카를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행정보조 업무로 채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이 감성돔 금어기간에 물고기를 잡은 선장을 붙잡았습니다. 완도해경은 지난 8일 오전 9시쯤 장흥군 회진면 인근 바다에서 감성돔을 포획하던 50대 선장 A씨를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감성돔 등 수산동식물 14종의 포획 금지 기준을 신설해 5월 한 달 동안 감성돔 포획이 금지됐습니다. 진도군이 해상에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 100여 톤을 수거했습니다. 진도군은 다시마 양식 기자재가 조도 장죽도 인근 해상에 떠다니면서 전복과 톳, 김 양식장에 2차 피해가 우려되자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수거 작업에는 해양경찰과 진도군 어업지도선, 어선 7척 등이 동원됐습니다. 강진군이 지난해 분양이 끝난 산업단지에서 233명이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산단 취업자 수는 233명으로 39세 이하 청년이 93명, 중장년층이 127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취업자 가운데 48명의 지역민이 산업단지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진군은 일자리 확대와 인구 유입 등을 위해 청년주택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강진 산업단지는 42개 기업 가운데 20개 회사가 입주해 운영되고 있으며 7개 기업은 올해 안에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목포시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해 250명의 청년을 발굴한 뒤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를 통해 교육을 이수한 청년을 대상으로 20만 원의 상여금을 제공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을 포기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연계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집중호우 등이 주로 발생하는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풍수의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피해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관련 내용은 여수시 재난안전과 배인혜 주무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수시청 재난안전과 주무관 배인혜입니다. 네, 먼저 풍수의 보험이 뭔지부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풍수의 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 비용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3월 처음으로 풍수해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8년 4월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수는 2006년 10월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운영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서 저렴한 보험료로 사유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또 사유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제도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또 추가 지원에 나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지원들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70%로 상향된 정부 지원율에 시 자체 추가 지원을 더해 80.5%에서 87%까지 확대 지원해드립니다. 단독주택 80평방미터 기준 90% 보장 정액형 상품으로 가입했을 때 1년 총 보험료 53,200원의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주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1,400원 수준이지만 보험금은 침수 피해 시 535만 원부터 전파 피해 시 7,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풍수해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의 경우에도 상가 1억 원, 공장 1억 5천만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수시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율에 더해서 추가 지원을 드린다고 하니까 시민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시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침수 피해가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 상가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나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고 여수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복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의 보험을 통해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우기철 이전에 꼭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시 재난안전과 배인희 주무관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주요 도립공원과 등산로에서 안전 나침반 역할을 하는 국가지점번호판 정비에 나섭니다. 국가지점번호는 산이나 하천 등 건물이 없어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지역의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번호인데요. 전라남도는 지난 2013년부터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도내 6,600여 곳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해 훼손되거나 잃어버린 번호판은 모두 유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 봄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안전을 위해 위험 예상 지역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가 설치할 방침입니다. 영암군이 급경사지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 결과 6곳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암군은 금정면과 신북면 등 지자체와 개인 등이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 75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했습니다. 점검 결과 6곳이 D등급 판정을 받았고 C등급 12곳, B등급 30곳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D등급 판정을 받은 금정면의 한 산에 대해서는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낙석 방지망 등의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에 나섭니다. 강진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안전 취약계층 5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화기와 경보시설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소방시설 설치 보급과 함께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안전 취약계층 3,700가구에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남 여성 일자리 온라인 박람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남의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구직 여성과 기업에 각종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취업 포털인 잡코리아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가 비대면 형태로 연결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3일까지 박람회를 운영해 3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광양 백운산 일대에서 천연기념물 제32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분류된 반달가슴곰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8일 오전에 찍힌 영상에는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숲속을 다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출연한 반달가슴곰은 국립공원 생물종 보전원 전담팀에서 실시간 GPS로 위치를 확인하고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불법 엽구를 꾸준히 수거하는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 70여 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는 모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지난 3년간 사들인 주택이 무려 500채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작은 집만 골라 사들이는 갭 투자로 싹쓸이 쇼핑을 하다시피 한 건데요. 이런 투기꾼들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